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원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6월 7일 월요일 아니고 수요일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약간 소폭 조정인가요? 이틀치죠. 네. 어제는 약간 올랐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 보는 화면은 그저께 거군요. 월요일 시장이랑 화요일 시장 이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한시는 하루 쉬었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날 뭐 ISM 서비스 PMI 이런 지표들이 발표됐고 50.3으로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52.4였는데 보다 낮게 나왔고 지난달인 51.9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월요일날 시장 대체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4% 정도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 S&P 500 기준 한 0.2% 정도 한 약밥 정도 기록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금방 까먹네요. 저는. 네. 그렇게 했었고요. 뭐 섹터 쪽에서도 뭐 강세를 보였었던 섹터로는 자유소비재나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이런 업종이 지난 월요일에는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 보시면은 지난 월요일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오라클, 넷플릭스, 서비스나우 등 이런 뭐 IT 기업들이 대체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분위기는 완전히 IT로 바뀌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ISM 서비스 PMI 지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에 사진 1번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이번에 50.3이 나오면서 전월보다 마이너스 1.6%, 1.6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여기서 대체로 보시면은 기업 활동 그리고 생산성 이게 마이너스 0.5포인트, 그리고 신규 수주 마이너스 3.2포인트, 그리고 고용도 마이너스 1.6, 공급자 딜리버리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0.9 하면서 대체로 다 하락을 했었는데 여기 가장 우측에 빨간색 된 거 보시면 재고가 11.1포인트 증가했고요. 그리고 재고 센티먼트라고 해서 이쪽 부분도 한 플러스 12.1포인트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많이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재고 아래에 가격이라고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프라이스인데 마이너스 3.4 감소를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 이전부터 항상 말씀드렸었던 건데 ISM 서비스 PMI에서 이 가격이 PC를 선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한 마이너스 3.4포인트 빠지면서 나중에 뭐 PC 쪽에서도 가격 물가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의외네요. 이 서비스 PMI는 연초 작년에 연말에 49.2 기록하고 1월 달에 55 이상 올라오면서 서비스는 좀 회복하는 그런 느낌인 분위기인 줄 알았더니 50.3을 찍어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인데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약간의 우려들을 했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5월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아래 코멘트 좀 살펴보시면은 숙박이랑 음식업 이쪽에서는 음식점 매출은 YY로 늘고 있고 전월 대비해서도 8%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 고용이 안정되고 있으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합니다. 공급망은 완화되었고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숙박 쪽이나 음식업 쪽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둔화되었다. 상황이 일부 건설 쪽에 발목을 잡고 있다. 좀 힘든 것 같고요. 교육 및 서비스 이쪽에서는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다. 학교의 예산이 부정적이며 이 학생 등록 학생들 있잖아요. 인롤먼트 이 학생 수가 마이너스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 및 사회 지원 이쪽인데 서비스에 대한 억눌렸던 수요가 강력한 매출을 견인하고 있지만 각종 비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진에 압박을 받고 있다. 비용을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일단 전반적인 다음 분기 전망은 괜찮다, 수요도 좋다라고 합니다. 또 IT 쪽에서도 전자부품 공급이 호조를 보이면서 리드타임이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고, 기업 및 서비스 관리 쪽에서는 금융, 은행 및 임대 활동이 증가하면서 경제 자체는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용 평가 기준이 좀 강화되었고 신용 승인이 감소되면서 신용 경색도 조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프로페셔널, 사이언티픽, 테크니컬 서비스 이쪽에서는 모든 것이 좀 안정화되었다. 더 이상 나빠지지도 더 나아지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매업 이쪽에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서 방향성에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송 및 창고 이쪽에서는 주문이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고객이 생기고 전반적으로 바빠지면서 비즈니스가 성장을 했다. 더 많은 이 최종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 담당자들이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업무는 뭐 며칠 더 걸리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쪽에서는 가격 결정권이 최종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긍정적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물가가 약간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도매 무역 이쪽에서는 공급은 풍부하고 화물은 빠르게 이동하며 비용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 수요는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숙박 쪽이나 음식업 이쪽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이 좀 더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섹터별로 이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이거 보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교육 서비스에서 이 학생 등록 수가 감소한다는 거 이게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죠? 다 독립시키는 개념이고 제가 그걸 보고 옛날에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뭐 집에 돈이 많든 적든 고등학교 졸업하면 네가 알아서 하라. 네가 뭐 취직을 하든 학교를 가든 그런 분위기라서 약간 경기를 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서비스 PMI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제 시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수들 대체로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플러스 0.03%, S&P 500이 0.24%, 나스닥이 0.36% 올랐고 중소형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2.69%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섹터별로도 자유소비재라든지 금융,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에너지, 부동산, 소재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금융이 어제 1.33% 상승을 했습니다. 이 외에 IT나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은 좀 약세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종목들 먼저 보시면은 알파벳이라든지 버크셔, 메타, 서비스나우 등등 이런 IT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외에도 금융주들 그리고 헬스케어 종목들이라든지 산업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스웨이가 52주 신고가를 또 견인을 했는데 연초 이후로는 8%밖에 안 올라왔는데 맞습니다. 작년에 별로 또 빠지지도 않았어요. 작년에 상당히 선방했죠. 그리고 어제 금리 쪽 보시면 10년물이 한 2bp 정도 하락하면서 3.66%, 2년물은 1bp 오르면서 4.48%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소폭 오르면서 한 104.1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유가는 약간 빠지면서 배럴당 71.7달러 등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이 한 27,000불까지 약간 다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는 한 25,000원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또 다시 한 27,000달러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낮에 SEC에서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죠?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 그 얘기 나오면서 이 부분이 또 나스닥의 그동안의 상승세에 좀 찬물을 끼얹으면 좀 어떡하나 해서 어제 밤에 가가지고 시장을 보는데 뭐 시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 페드의 금리 인상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거는 이 가상화폐 시장 거죠. 이 가상화폐와 연관돼 있는 뭐 지방은행까지 이번에 큰 곤욕을 치렀던 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폭락을 하나 어떡하나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뭐 27,000 단단하게 지키면서 그래도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섹터별로도 종목들 중에 한번 보시면 어제는 금융이 특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2.42%, 웰스파고 2%, 블랙록 1.25% 등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또 자동차 쪽도 보시면 GM이 한 3.3%, 포드가 2.7%, 루시드 4.7%, 리비안 1.1% 정도 상승했습니다. 또 리오프닝 종목들도 최근에 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카니발이 한 3.82% 상승했고 델타가 1.5%, 라스베가스 샌즈 2%, 에어비앤비 한 1.4%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RCL이라는 그 로열 캐리비언 이 회사도 52주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쪽도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몇 가지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호주에서 어제 25bp 기준금리 인상을 네. 했는데요. 현재 금리가 4.1%, 올해 4월 달에 3.6% 동결했고 이후에 또 5월 달에 25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동결했었다가 다시 금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호주 쪽에서는 낮은 실업률에도 인플레는 여전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 시급을 7월부터 8.6%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급이 23.23달러가 되는데 시급을 8.6%나 올리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게 되면 다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금리를 25bp 또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밤에는 캐나다에서 기준금리 그 결정이 나올 텐데요. 네. 회의가 있는데 현재 금리가 4.5%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캐나다가 25bp 인상을 했었고 3월이랑 4월 이렇게 두 번 연속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 컨센서스는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밤에 캐나다는 금리를 인상하는지 동결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은 6월 13일에 CPI가 나오는데요. 5월달 CPI가 나오는데 4월달에가 4.9%였고 현재 컨센서스가 4.1%입니다. 그래서 한 0.8%포인트 둔화될 거로 보고 있고 또 코어 CPI가 4월달에 5.5%였는데 현재 컨센서스가 5.2%입니다. 그래서 6월 14일 날 그 바로 다음날 FOMC 회의가 있는데 현재 동결 확률이 75%, 25bp 인상 확률이 25%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다음 달 7월 26일에 7월달 FOMC가 있는데요. 여기서 25bp 인상 확률이 50%, 동결 확률이 3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에서 한 번 동결을 하고 그 다음번에라도 25bp 인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티미라우스 기자가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결했다가 또 금방 또 이렇게 금리를 올리겠나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호주가 또 금리를 이렇게 동결했다가 올렸다고 하니까 좀 찜찜하기도 한데 오늘 밤에 캐나다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호주는 올려서 4.1인 거고 2년물 저는 국채금리가 기준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2년물이 딱 4.5 정도가 있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캐나다는 기준금리가 4.5가 있으니까 뭐 여기서 더 올리겠나 싶기도 하고요. 호주는 뭐 4.1이었으니까 좀 올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어떻게 페드가 7월 달에 올릴지 이 부분이 6월 13일, 5월 CPI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4.9 나올 때 컨센은 그래도 5.0 정도지 않았어요? 컨센 대비 하이였었습니다. 하이한 거죠. 앞자리가 바뀌었으니까요. 컨센이 앞자리가 5였는데요. 네. 이번에도 4.1인데 뭐 3.9 그죠? 3.9 이런 거 한번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 뭐 함부로 이 예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연준 부의장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블랙아웃 기간 아닌가요? 이전에 했었던 분인데요. 연준 위원들은 다 블랙아웃 기간이어서 코멘트를 못 하는데 연준 부의장을 역임했었던 리차드 클라리다. 이전에 했었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연준 의장 아닌가 봐요. 네, 핌코에서 경제 자문인가 그거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어제 코멘트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내년에나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올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로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두 번째로는 연준 인사들은 올해 내내 일관되게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왔다. 이런 간단한 코멘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인하는 같습니다. 없는데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한두 번 정도 부분도 한두 번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준 내에서는 좀 갈리고 있는데요.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하고 밑에 분들, 그 밑에 이제 고위급 분들은 약간 이제 도비시하고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좀 호키시한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코멘트는 좀 호키시하게 하지 않을까. 왜냐면 시장한테 너무 이제 풀어주게 되면은 또 그 물가를 인상할 수 있는 물가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액션은 동결하고 코멘트는 호키시하고 다음 달에 혹시나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되면은 인상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게 대체로 이제 컨센으로 붙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무게는 제롬 파월의 의견이 제일 많이 무게가 실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징 종목 먼저 애플인데요. 우측에 사진을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WWDC 세계 개발자 회의 이전의 주가 추이고요. 보라색은 뭐 신제품들이나 이런 것들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의 추이입니다. 이전부터 보시면은 대체로 초록색이랑 보라색 둘 다 약간 밑으로 가 있거든요. 한 2010년도쯤에는 그렇네요. 그러다가 한 2019년도 때 보시면은 보라색이 거의 한 4% 가까이 크게 올라왔었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WWDC 이전에 주가가 올랐고 발표 이후에도 또 주가가 올랐다 이런 추이인데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를 보면 WWDC 전에 좀 여기서 가장 우측에 초록색을 보시면 약간 좀 하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데이면 발표 날인데 초록색이 보니까 발표 날은 거의 다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발표 날은 거의 빠졌습니다. 예, 뭐 올른 적이 딱 3번밖에 없는 걸로 딱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팔로잉 데이즈가 아니라 팔로잉 데이니까 바로 다음 날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도 보니까 보라색이 한,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도 그 다음 날은 대체적으로 또 오른 경향이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엔 약간 좀 하락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더라고요. 네, 그 MR 신제품 비전 프로 발표를 했고요. 가격이 한 3,500달러 하나로 456만 원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엄청 비싸다, 그죠? 네. 메타랑 오큘러스의 차이를 보시면은 뭐 어디서든 쓸 수 있다. 게임 이외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용하는 영상을 제가 간단하게만 봤는데요. 이걸 쓰고 통화도 하고 페이스타임도 하는데 그 페이스타임을 안면 인식을 다 해서 이걸 쓰지 않은 상태로 화상 통화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고 있지만 화면에서는 안 쓰고 있는 것처럼. 그게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그냥 아예 그걸 쓰고 생활할 수 있게끔 주변에 누가 와도 다 보일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게임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웰스파고 쪽에서는 이 비전 프로 점유율이 한 25% 정도 되면 EPS 부분에서는 한 0.2에서 0.4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JP 모건은 가격은 높지만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대체로 시장의 반응은 너무 비싸다. 그리고 반면에 오큘러스 3가 한 $500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가형이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대체로 이 이후에는 약간 오르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큘러스 3가 $500였군요. 이거에 비하면 584, 572, 35, 7배나 더 비싸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좀 이거에 대해서 논평한 글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약간 결은 달라요. 그 시장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많이 팔리겠느냐라는 우려가 좀 있긴 한데 제가 가져온 자료 그 그림만 일단 보면은요. 애플이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애플이 원래 신제품 출시할 때 몇 년간은 그렇게 제품이 많이 팔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예를 들면서 그 밑에 차트를 보시면은 아이폰하고 뭐 에어팟, 애플워치, 뭐 아이패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사에서 예로 들고 있는 건 아이폰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트리거 포인트,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된 거가 2010년이었는데요. 2010년 이후로 상당히 가파르게 판매 대수가 늘어났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로 든 게 앱스토어에서 많은 앱들이 활성화되고 이용자들이 그 앱을 활용함으로써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느끼고부터 이렇게 많이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1,599불이 가장 비싼 모델인데 그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그런 그 비싼 가격을 정당화할 만한 활용 가치가 그만큼 높다고 느끼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애플 워치를 들고 있는데 애플 워치 나왔을 때도 별로 안 팔렸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애플 워치를 통해서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하는 등의 이제 활용 가치를 느끼면서부터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시장에서 그 VR, AR
헤드셋 판매 추이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렇게 보면은 23년에 전 세계에 합쳐서 헤드셋 출하량 자체를 1000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27년 뭐 한 5년 정도 텀을 두고 보면 이게 3천만 대 시장으로 확대될 걸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번에 서둘러 이 기기를 출시한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메타와의 경쟁 압박. 메타가 지금 그 AR, VR 기기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경쟁에서 좀 뒤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제품을 출시해야 되겠다는 압박을 느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애플이 그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해서 이거를 새로운 어떤 그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비전 프로를 출시했다는 의견이고요. 일부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로는 애플이 지금 20억대 기기가 사용되는 엄청난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애플의 신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면 시장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나머지 특징주 한번 볼까요? 네, 특징주 TSMC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마이너스 10% YY 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중국의 부진한 경기 회복, 부진한 스마트폰 및 컴퓨터 칩에 대한 수요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상반기는 좀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다. AI와 관련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고성능 컴퓨팅 칩이 처음으로 스마트폰 칩을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했고, 반도체 쪽의 수요도 하반기에 회복을 전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약간 부정적이었던 거는 그 캐펙스 컷 했는데요. 연간 캐펙스를 32빌리언에서 36빌리언 정도 전망을 했지만 하단인 32빌리언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펙스 컷, 약간 자본 지출 감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어제 주가는 1.8%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테슬라가 어제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5월달 중국 생산 전기차 판매량이 77,695대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2.4% 증가, 전년 대비 142% 증가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슬라 모델 3가 IRA 보조금을 기존에 반밖에 못 받았거든요. $3,750 받았는데 최근에 $7,500로 다 받는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기존에 그 CATL LFP 배터리 사용하면서 이런 배터리 광물 이런 것들 때문에 3,750달러밖에 못 받았는데 현재 확대가 되었고요. 배터리팩 제조를 미국에서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간단한 코멘트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원래 그 안에 쓰여지는 배터리의 광물, 그죠? 소재가 이런 적대국 무슨 거기에서 생산의 비중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CATL의 LFP 배터리를 사용해도 7,500불까지 받게 되네요. 네, 이게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요. 뭐 안 쓰는 건지 아니면은 중국에서 가져와서 미국에서 뭐 제조를 다시 하는지 팩을 만드는 건지 그렇게 방식으로 전환했을 것이다라는 블룸버그 좀 기사는 있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나오면 이후에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테슬라 주가는 어제 220불을 돌파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주가가 221달러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혹시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경제 지표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조용한 한 주인 것 같고요. 특별한 뭐 경제 지표도 없습니다. 이번 주는. 그리고 기업들 실적 발표도 별로 없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조용한 한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보니까 댓글에 또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예. 헬렌 킴님이 또 미국의 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써주셨더라고요. 예. 가끔씩 보면 이제 얼바인에 계신 또 우리 HC님이 예. 좀 좋은 미국 상황에 대해서 써주시는데 지금은 매크로보다 그런 지역별로 여러 가지 소비 동향이라든지 또 특이한 점이 있으면 그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주 유용하게 그 정도로 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민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